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특강 세계지리 제4강 건조 및 냉한대 기후와 지형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지도는 두 기후 지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북극해 근처의 일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 내부에는 없죠. 그걸 보고서 A는 툰드라 기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ET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는 유라시아 대륙의 내부,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내부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이쪽,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건 아니지만 남아메리카를 따라서도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고서 사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건조 기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스텝을 포함하면 범위가 훨씬 넓어지거든요. 어쨌든 B는 사막. 1번 A에서는 복합 선성지인 바하다가 잘 발달한다. 바하다가 잘 발달하는 지역은 사막 지역, 건조 기후 지역이죠. 2번 B에서는 순록의 유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A, 툰드라에서 순록을 유목하죠. 3번 A는 툰드라는 B, 사막보다 외래 하천을 이용한 관계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4번 B는 A보다 연 강수량 대비 연 증발량이 많다. B는 건조 기후, 그러니까 연 증발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5번 A, B는 모두 수목 기후가 아니라 무수목 기후에 해당하죠. 2번 그림은 건조기후 지역에 발달하는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는 모래 언덕이니까 4, 9고요. 그 다음에 B는 분지 바닥에 있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분지라는 게 잘 드러나 있진 않죠. 하지만 분명히 주변보다 낮은 곳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플라야 호가 될 거예요. 플라야호. 그 다음에 D는 버섯 바위죠. 버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C는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퇴적물질이 쌓여 있죠. 그래서 C는 선상지가 되겠네요. 선상지. 기억, B의 물은 주로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플라야호에 있는 물은 플라야호는 작은 바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요. 물론 바다는 마르지 않지만 플라야호는 마르다는 게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고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야호는 염분이 있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없다. 니은 D, 버섯 바위가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바르한이라고 한다. 바르한은 초송달을 닮은 모래 언덕을 바르한이라고 하죠. 참고로 선상지가 여러 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 모식도처럼 선상지가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는 복합 선상지를 바하다라고 해요. 바르한, 바하다, 용어가 이렇게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디귿, C는 선상지는 A, 사구보다 구성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옳은 설명. 선상지는 여기 모식도에서 보듯이 산 바로 밑에 있죠. 경사가 급한 산지 바로 밑에 있는데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면 여기는 건조 기후니까 지금 산에 나무가 별로 없죠. 어쨌든 비가 내리면 산에서 흙과 자갈과 심지어 바위 같은 것들이 떠내려와서 계곡이 끝나는 지점, 이런 곳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선상지에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물질은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 다음 사구에 있는 모래는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모래들이 이렇게 언덕으로 쌓여 있는 거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정도니까 모래가 뭐 아주 크거나 또는 자갈 같은 것들은 뭐 바람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 리을 A, D는 모두 지형 형성에 바람이 끼친 영향이 크다. 4구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모래가 날려서 퇴적되는 거고요. 버섯 바위는 모래는 이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더라도 뭐 흙먼지처럼 미세먼지처럼 아예 하늘로 날아가진 못해요. 그래서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튕겨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통통통 튀다가 원래 있던 어떤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일정 높이 아랫부분만 깎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섯 바위가 만들어지잖아요.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3번,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카나트에 갔다. 뭐 카나트라는 말은 지하 관계수로를 뜻하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지만 카나트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뭐 뜻은 그러니까 카나트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땅 속에 만들어진 수로라는 걸 보고서 지하 관계수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전통 가옥을 개조한 식당에서 그래서 전통 가옥의 특성을 물어보는 건데 카나트, 지하 관계수로, 건조 기후 지역, 뭐 사막 그곳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창문이 작고 벽이 두꺼운 게 사막에 있는 전통 가옥의 특징이에요. 자, 지붕의 경사가 급한 건 열대 우림 기후의 가옥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경사가 급해요. 그러니까 눈이 지붕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침엽수를 주로 재료로 만든다. 당연히 냉대 기후 지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바닥을 지면에 높이 띄운 건 열대 우림 기후나 툰드라 기후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라테라이트로 만든 벽돌로 지은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나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 이제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4번 다음 자료와 같은 원인으로 형성된 사막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한류, 이거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죠.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은 이렇게 한류가 흐르고 이렇게 한류가 흐르니까, 그리고 물론 이렇게도 한류가 흐르거든요. B하고 C가 정답이겠네요. 자, A,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이 사막은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사막도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중앙 부분에 있는 이 사막들은 격해도가 커서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서 만들어진 사막이고요. D는 1년 내내 부는 항상풍 또는 타골풍이라고도 하는데 편서풍이 부는 유도대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안데스 산맥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제 지형성 강수가 내리고 나면 반대쪽은 폐년상, 그래서 파타고니아 사막이 만들어지는데 D는 바로 이렇게 폐현상 때문에 지형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막이에요. 정답은 3번. 5번 그래프는 두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문제에서 연교차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최난월 평균 기온 또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요. 나머지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 공식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한데 연교차는요. 최난월 평균 기온하고 최한월 평균 기온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하고 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최한월 평균 기온을 뭐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는 기온의 연교차가 30도고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 5도쯤 되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은 뭐 영하 25도쯤 되겠네요. 겨울이 무척 춥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0도에서 10도 사이니까
뭐 여기도 춥네요. 여름에도. 여기는 툰드라 기후지역 ET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어가니까 영하 3도보다는 높으니까 기온만 보면 온대 기후예요. 그런데 연 강수량이 500mm가 안 되죠. 물론 250보다는 많고요. 그래서 나는 스텝 기후가 되겠네요. 건조 기후. 강수량 때문에 건조 기후예요. 그래서 A, B, C, D를 보고서 툰드라 기후와 스텝 기후 지역을 찾으면은요, A가 툰드라 북극해 연안에 알래스카 쪽에 있는 베론가 하는 도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은 사막 주변에 나타나는데 C는 해안가를 따라서 남이부 사막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C 지점이 스텝일 거예요. B는 냉대 기후, 그 다음에 D는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나니까 정답은 A, C. 그래서 2번이네요. 6번.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 기후 지역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뭐 가옥을 보니까 지표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 띄워서 집을 지었네요. 여름철에 땅에 녹으면 이제 녹거나 아니면 가옥에서 이렇게 난방열이 지표면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땅에 있는 얼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녹으면서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짓는 거죠. 그리고 지형은 이제 지표면에 이렇게 패턴,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걸 구조토라고 하죠. 패턴드 그라운드. 자, 이곳에서 하는 농농업은 툰드라 기후 지역이니까 술록이 대표적이겠죠. 정답은 1번.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 곳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이 되겠죠. 뭐 온대 기후도 그렇고요. 열대 기후도 그렇고 주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 그 다음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드는 장면은 열대 기후 지역.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하는 곳이 되겠네요. 그 다음 상록 화렵수를 벌목하는 장면. 상록 화렵수는 낙엽이 지지 않는 화렵수를 말하고 주로 열대 기후 지역에 분포하죠. 그 다음 밀밭에서 관계시설을 수리하는 장면은 뭐 반건조 지역이라 그래야 되나요? 살짝 건조해서 물을 끌어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스텝 기후 지역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7번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설명 1, 2에 해당하는 건 지우고 남아있는 글자에 해당하는 거죠. 좁고 긴 만, 빙식곡, 해수면 상승, 피오르니까 피오르 지우고요. 그 다음 제방 모양의 지형인데 융빙수, 빙하가 녹은 물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여기는 에스커. 그럼 남아있는 말은 드럼린이죠. 드럼린은 빙하가 이렇게 이동할 때 그러면 빙하가 이렇게 위에 있겠죠. 그러면 밑에 부분에서 빙하와 지표면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빙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이동할 때는 밑에 부분은 마찰 때문에 일부 녹거든요. 그럼 녹으면서 어떤 물질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게 빙하 밑에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쌓일 때 이 물 방향이 빙하가 이렇게 이동할 때 빙하가 흘러오는 쪽은 급경사,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은 완경사, 그리고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이다. 이걸 드럼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번에 해당하는 건 현곡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카르 또는 권곡이라고 하죠. 권곡. 그 다음에 뾰족한 봉우리는 호른이고요. 그 다음에 빙태석이 남아 형성된 평원은 빙력토 평원이라고 불러요. 8번 다음 자료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냉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온대 기후하고 구분하는 기준 온도죠. 영하 3도시고요. 최나널 평균 기온은 한대 기후랑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영상 10도씨 이상이다. 그리고 포도줄토, 회백색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냉대 기후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연중 강수가 고른 편이다, 건기가 없다, 이걸 D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수는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고 겨울은 건기다,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있어요. 그런데 DF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주로 유럽 쪽에,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쪽은 대부분 냉대 수변 기후고요. DW,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쪽 지역, 물론 중앙부터 동쪽 지역, 시베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그 지역이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나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는 영하 3도씨가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 니은, 유기물이 풍부하여 비옥하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냉대 기후 지역은 기온이 낮아서 냉량해서, 그러니까 냉장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잘 썩지 않아서, 유기물이 잘 부식되지 않아서 척박해요. 그 다음 디귿, 디귿에는 경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 경엽수림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분포하는 이제 상록 화렵수를 말하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디귿에는 침엽수, 타이가 이런 것들이 분포하겠죠. 리을, 디귿은 리을보다 북아메리카에서 분포 면적이 넓다. 북아메리카는 주로 냉대 수변 기후, 그 다음 유라시아 대륙은 냉대 수변 기후도 넓게 나타나지만 냉대 겨울 건조 기후도 넓게 나타난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징을 판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이제 지도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던 지도하고는 이제 보는 위치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는 지도는 네모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도가 보통 이렇게 가운데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적도에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북극점이 이쪽, 물론 이제 북극점까지 표시되진 않지만, 그리고 이쪽은 남반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라 그럴까요? 적도 쪽에서. 하지만 이 문제는 30도, 60도, 여기가 지금 북극점이에요. 북극점이니까 이제 보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 부분을 보면 북아메리카의 북쪽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린란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던 지도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이 대륙은 이제 180도 뒤집어서 보면은 조금 눈에 쉽게 들어올 텐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여기는 튀르키예, 그 다음에 여기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유럽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지도 자체만으로도 난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 반대로 지도를 보는 걸 좀 연습하면 이 문제는 그냥 위치만 파악해도 정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그린란드 내부 지역 여기는 빙설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래스카의 북쪽 지역인데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제시하는 지역이에요. 베로라는 곳인데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유럽 쪽인데 냉대 기후가 나타나요.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유럽 쪽이다 보니까 냉대 수변 기후, 그 다음에 여기에 사할린 섬이 있고 쭉 이어져서 이제 이쪽은 일본 열도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한반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한반도는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서 이렇게 우리보다는 유도가 높으니까 냉대 기후가 나타나지만 겨울이 건조한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 네 지역을 또 구분을 해보면은요, 수목 기후에 해당하나요? 얘는 냉대 기후고 아니오는 빙설 기후가 되겠죠. 그리고 강수는 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나요? 겨울이 건조하나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고요. 그리고 B가 이쪽 유럽 쪽이 B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한대 기후 지역 중에서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이면 툰드라, 그러니까
여기 알래스카 쪽이 툰드라고요. 그 다음에 빙설 기후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를 넘지 않으니까 그린란드 내부가 툰드라인데 빙설 기후가 나타나겠네요. 1번 A는 유라시아 대륙 서안에 위치한다. 서안이 아니라 동안이고요. 그 다음 C에는 포도줄이 넓게 나타난다. 포도줄이 넓게 나타나는 건 냉대 기후 A하고 B가 되겠죠. C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니까 뭐 구조토가 잘 나타난다, 분포한다, 뭐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또는 활동층 또는 영구 동토층이 분포한다, 뭐 그런 표현이 맞겠죠. 3번 D에는 빙력토 평원이 넓게 분포한다. 이건 잘못된 설명. 빙설 기후는 지금 현재도 빙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형이 드러나지 않아요. 빙력토 평원은 과거에는 빙하가 이렇게 덮고 있었으나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있던 자갈이나 또는 뭐 바위나 모래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퇴적돼서 만들어진 게 빙력토 평원이죠. 그래서 보통은 냉대 기후나 아니면 툰드라 기후 지역에 빙력토 평원이 나타나죠. 그 다음 4번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냉대 기후라 하더라도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동안 쪽 또는 내륙 쪽이 연교차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설명이네요. 맞는 설명. 그 다음 5번 B는 D보다 낮 7월의 낮 길이가 길다. 자, 7월에는 북극점에 가까울수록 낮이 길어져요. 그래서 B하고 D하고 비교했더니 북이 60도를 기준으로 D가 더 북극점에 가까이에 있네요. 그래서 7월에는 D가 낮이 더 길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지도를 보고 사막의 위치를 뭐 이렇게 표시할 줄 알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막들이 모르겠네요. 수업 시간에 뭐 말도 하고 위치도 한번 잡아주긴 하지만 뭐 아마 세계지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 뭐 쉽게 위치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는 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이걸 바탕으로 또는 뭐 남북 가장자리에 실크로드가 있다. 그래서 유라시아 내륙에 있는 사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커라마간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벵겔라 해류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한류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사막 이야기할 때 벵겔라 해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 이제 이런 해류 이름도 직접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나미브 사막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10여 개의 나라의 영토가 이 사막에 걸쳐 있다. 크단 얘기죠. 그리고 남쪽은 사헬 지대다. 사헬 지대는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하라 사막. 기억, 가는 1월보다 7월 낮 길이가 길다. 타커라마간 사막은 유라시아 대륙 내륙에 있으니까 북반구에 있으니까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다에는 찬정 개발로 목양 지역이 확대되는 곳은 오스트레일리아. 뭐 사하라 사막 쪽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사막 형성에 한류가 끼친 영향이 크다. 나는 가보다 나미부 사막. 그 다음에 뭐 칠레 쪽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 한류 때문에 형성된 사막이죠. 이것은 옳은 설명. 그 다음 다 중 총 면적은 나가 가장 넓다가 아니라 사하라 사막이 가장 넓죠. 정답은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온 및 강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를 AC에서 고른 것은 지도에 있는 세 지역을 보면은요. 여기는 북극해 연안이니까 툰드라 기후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몽골 이 지역은 이제 학생들이 뭐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냉대냐, 뭐 건조냐, 또는 뭐 건조 기후 지역 중에서도 뭐 사막이냐, 또는 뭐 스텝이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이잖아요. 자, 몽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그렇죠. 게르, 뭐 초원 그게 떠오르잖아요. 몽골에 점이 찍혀 있으면 스텝이라고 보면 돼요. 참고로 국경선이 이렇게 있는데 몽골이 아니라 러시아 쪽에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스텝이 아니라 냉대 기후라고 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도 냉대 기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북아메리카 쪽인데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보니까 위도가 높죠. 뭐 선을 정확하게 지금 그으면 좋을 텐데 뭐 정확하게 긋지 않더라도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리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외워두면 좋아요. 북이 49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후대를 보면 냉대 기후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봤더니요, 최나널 평균 기온, 뭐 기온의 연교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나널 연교차 나오니까 최하널 평균 기온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연교차를 보고서 그다음에 최나널 평균 기온을 보고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된다. 그럼 다가 툰드라잖아요. 여기가 ET 툰드라고요. 그 다음에 최나널 평균 기온은 가, 나가 비슷한데 근데 연교차는 나가 훨씬 크죠. 그러면 몽골 쪽하고 북아메리카 쪽하고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클까? 위도는 뭐 비슷한데 그런데 몽골 쪽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큰 대륙,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의 중앙 부분에 있잖아요. 내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무척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가 스텝 몽골 쪽이고요. 그 다음에 가가 냉대 기후, 뭐 DF일까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쪽이에요. 그 다음에 연 강수량과 시기별 강수량 비율을 보고서 그리고 이제 구분하면 될 텐데 자, 우리가 스텝 기후 지역은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 연 강수량 500mm가 여기쯤 될까요? 그래서 B는 뭐 스텝이 될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C는 연 강수량이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건조 기후라고 무조건 볼 수는 없고 툰드라는 연 강수량은 적지만 연 증발량은 더 적어서 여기는 뭐 건조하진 않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단 연 강수량이 500mm가 넘어가는 이 지역이 북아메리카가 될 거예요. 여기는 냉대 기후 지역이고요. 수균 기후 지역이니까. 자, 그래서 나아간다. 여기 가가 B가 되겠네요. 그럼 가가 B인 건 2번 아니면 3번. 그 다음에 그러면 A하고 C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얘는 계절별 강수 지금 비율이 다르죠. 자, 우리가 이 몽골 쪽은 뭐 유라시아 대륙 내륙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강수 패턴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6월에서 8월,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이게 계절풍 때문에 6월에서 8월까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나가 C고요. 그 다음에 다가 A가 돼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별 낮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A,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기는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곳, 여기는 거의 적도고요. 이쪽은 남아메리카 거의 끝쪽인데 뭐 건조 기후쯤 될까요? 뭐 파타고니아 사막의 끄트머리쯤 될까요? 뭐 이건 뭐 보기를 보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낮의 길이 변화를 지금 나타낸 건데 B는 낮의 길이 변화가 거의 없죠. 뭐 12시간 정도죠. 그래서 적도에 있는 여기 B가 되겠네요. 여기 브라질 쪽이. 그 다음에 A를 봤더니 A는 잠시만요. A는 1월 달에 낮의 길이가 길고 7월 달이 낮의 길이가 짧으니까 남반구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1월 달이 낮이 짧고 그 다음에 6월 무렵이 낮이 긴데 낮의 길이가 24시간이 되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C는 북이 66.5도 뭐 그 근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쪽이 C가 되겠네요.
자,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비그늘에 위치하여 연 강수량이 적다.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뻗어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비롯해서 이쪽 지역은 바람 그늘 또는 비그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 강수량이 적다. 옳은 설명. 그 다음 니은 C에서는 여름철에 솔리플럭션 현상이 나타난다. 툰드라 기후 지역인데 여름철에 활동층이 흐물흐물 흘러내리는 솔리플럭션 현상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디귿 B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그 다음 C는 B보다 남회기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남회기선은 남이 23.5도. C가 훨씬 더 머네요. 정답은 1번. 5번. 지도의 A,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빙설기후, 사막기후, 사와나기후, 툰드라 기후 중 한 기후가 나타남. 자, 이 문제도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북극점에서 내려다본 지도랑 비슷해요. 남극점에서 지금 올려다본 거죠. 여기가 남극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보던 지도랑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지도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종이를 돌려가면서 보면은요, 얘가 이쪽이 오세아니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양을 보면 지금 오세아니아가 180도 가까이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을 보면은요, 대륙의 동쪽에 큰 섬이 있냐 없냐. 아프리카 동쪽에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큰 섬이 있잖아요. 물론 모양도 좀 다르죠. 얘는 뾰족하고요. 얘는 뭐 삼각형에 가깝긴 하지만 분명히 얘하고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남아메리카, 이쪽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는 오세아니아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기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자, C는 남극 대륙의 내륙이니까 빙설기후 EF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D는 뭐 오랜만에 나왔는데 열대기후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곳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다윈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사바나 기후 AW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서쪽, 남서쪽은 벵겔라 해류 때문에 해안가를 따라서 사막이 만들어진다. 나미부 사막이고요. 그럼 나머지 B는 하나, E, T, 툰드라가 되겠네요. 네 가지 기후 지역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1번 A는 한류 영향으로 연 강수량이 적다. 사막이다. 옳은 설명. 정답은 1번. 2번 B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 남반구에는 이제 뭐 냉대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도에 표시할 정도로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남반구에서는 냉대 기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극과달근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이제 위도대가 있는데 여기가 대륙이 요만큼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고산 기후, 뭐 춥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옆쪽은 건조 기후, 파타고니아 사막. 그다음에 이쪽은 지중해성 기후나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냉대 기후가 보통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 3번 C는 7월에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7월이 아니라 1월 무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D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사바나 기후니까. 여름에는 여기는 바로 남반구니까 여름이니까 1월 무렵에는 적도 수렴대, 그 다음 7월 무렵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5번 A는 D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 A하고 D하고 보면은요, 최난월 평균 기온은 열대 기후인 D가 더 높겠네요. 6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은 일시적으로 여름철에 녹는 거니까 활동층이 되겠네요. 활동층. 그 다음에 1년 내내 얼어있는 건 영구 동토층. 그 다음에 뭐 독특한 지형으로는 구조토가 대표적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디귿은 솔리플럭션 현상이죠.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북극해로 갈수록 평균 두께가 두껍다. 활동층은 여름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땅이 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나 또는 이제 북아메리카를 보면은요, 북극점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층은 북극점에서 멀어질수록 대체로 두껍게 나타나요. 그런데 북극해로 갈수록 평균 두께를 물어봤는데, 자,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툰드라 기후 지역은 이렇게 분포하는데 여기가 북극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극해 쪽으로 갈수록 더 추우니까 활동층은 두께가 얇다.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디귿은 솔리플럭션 현상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리을의 사례로 구조토를 들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 그리고 니은, 디귿이 옳은 건 하나밖에 없네요. 5번인데 자, 마지막 리을도 볼게요. 미음은 강수량이 적은 여름에 곳곳에 습지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니은의 영향으로, 영구 동토층의 영향으로 토양층의 수분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옳은 설명이죠. 툰드라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겨울 내내 쌓였던 눈 같은 것들이 녹아요. 그 물이 생기는데 이 물이 다른 기후 지역이라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형태로 다른 데로 빠져나갈 텐데, 여기는 영구 동토층에 있어서 얘는 늘 얼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 늪,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좀 작은 것들, 조그마한 것들이, 웅덩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은 없지만 여름철의 툰드라 기후 지역은 이런 웅덩이에서 모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알을 낳아서 진짜 모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사는 술록들이 모기 때문에 피를 빨려서 이제 어린 술록들은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6번은 정답이 5번이네요. 7번, 다음 자료의 AF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름만 한번 빠르게 적어볼게요. 초승달 모양의 모래 언덕은 바르한이죠. 바다랑 헷갈리면 안 돼요. 바르한. 그 다음 저지대의 형성,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호수다. 플라야호죠. 플라야호. 그 다음에 탁자 모양,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인 풍암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 메사 또는 뷰트라고 하죠. 생긴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숟가락을 엎어 놓은 모양의 언덕이다. 얘는 드럼린이죠. 드럼린.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의 오대호, 빙하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호수는 그냥 글자 그대로 빙하 때문에 만들어진 호수, 빙하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은 빙식곡의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겨서 형성된다. 피오르죠.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바다다. 바다는 선상지가 성장하면서 이웃하는 선상지와 이렇게 연결이 된 복합 선상지가 바다죠. 그 다음 2번 C가 메사뷰트가 지속적으로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으면 결국 없어지겠죠. 근데 에스커는 빙하 밑에서 빙하가 녹은 융빙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빙하 퇴적지형이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F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해안에 잘 발달해 있다. 피오르는 노르웨이, 그 다음 알래스카 남부,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영국의 북부, 그 다음에 칠레 남쪽,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남서부 해안, 이런 곳이 피오르가 발달해 있는 곳이죠.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해안은 열대 기후 지역이니까 피오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4번 D는 드럼린은 A, 바르한보다 구성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옳은 설명. 드럼린은 빙하 퇴적 지형. 빙하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기반암이나 옆에 있는 바위에서 자갈이나
그런 것들을 막 뜯어내요. 침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냥 얼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찰, 부딪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빙하가 녹는 지점에 가면 그대로 쌓이니까 입자 크기가 대체로 큰 편이고요. 그 다음 바르아는 바람의 퇴적작용, 바람에 날리는 모래들이 쌓여 있는 거니까 모래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정답은 4번. 5번 비의 물은, 비는 플라야호 소금기가 있고요. 그 다음 2 빙하호는 빙하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냥 일반적인 호수예요. 그래서 염분이 거의 없거나 없는 거죠. 정답은 4번. 8번 표는 내 지형의 특성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D는 각각 드럼린, 빙하 밑에서 빙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바다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선상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복합 선상지고요. 에스커는 빙하 밑에서 빙하가 녹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퇴적 지형이고요. 호르는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뾰족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뾰족한 산 봉우리를 호른이라고 불러요. 자, 퇴적 작용으로 형성됩니까? 예, 아니오가 하나밖에 없는데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호른이 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수가 지형 형성에 끼친 영향이 크니까 물하고 관련된 것들은 2개, 아니오가 2개인데 자, 여기에서 물하고 관련되지 않은 건 이제 호른하고 드럼린이 되겠네요. 드럼린은 빙하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에 잘 발달합니까? 건조 기후에 잘 발달하냐? 그럼 A는 바하다고요. 그 다음에 B가 에스커가 되겠네요. 에스커. 기억. A는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는 지형이다. 바하다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D은 C의 형태로 빙하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드럼린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A, B로 보면은요. 이렇게 볼게요. 이쪽이 A고 이쪽이 B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A가 급경사, B가 B쪽이 완경사. 이때 빙하는 이렇게 흘러와요. 온 거예요. 그래서 A쪽이 상류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또는 고위도 지역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해발고도가 더 높은 쪽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드럼린의 모양을 보면 빙하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D와 동일한 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으로 바르안을 질 수 있다. 바르안은 바람에 의해서 쌓인 모래 언덕. 그런데 D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졌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리을. B는 에스커는 C보다 드럼린보다 구성물질의 분급이 양호하다. 분급이 양호하다. 크기가 다른 물질들이 크기별로 잘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물에 의해서 퇴적된 지형들은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 주로 큰 것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물살이 약해지거나 느리거나 또는 멈춘 곳에서는 입자가 작은 것들이 쌓여서 분급이 양호해요. 그래서 분급이 양호한 건 물에 의해서 쌓인 곳, 그에 비해서 분급이 불량한 건 빙하에 의해서 쌓인 곳, 지형이 분급이 불량하다. 자, 그래서 B하고 C를 비교해보면은요, 에스커는 빙하가 녹은 물이 만든 거니까 분급이 양호한 편이고요. 드럼린 빙하가 녹으면서 그냥 그대로 밑으로 그냥 떨어져서 쌓여 있는 거죠. 빙하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분급은 B가 더 양호하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